녹화를 시작합니다. 이번에 하이투자증권에서 키이스트 자료가 나와서 한번 읽어봤는데요. IP 및 OTT로 실적 개선 및 성장성이 가속화된대요. 지난해 4분기 드라마 매출 반영 등으로 실적이 턴어라운드 했다고 하네요. 이제 지난해 실적의 경우에는 이제 이 회사는 일단 OTT, 드라마 만드는 회사예요. 드라마, 영화 같은 거. 그거를 이제 예를 들면 JTBC, 뭐 넷플릭스 이런 곳에 반영을 하겠죠. 이제 판매를 하는 거겠죠. 이제 이거 같은 경우에는 매출액 465억 그리고 영업이익 10억으로 다소 부진한 실적을 기록했대요. 그러나 지난해 4분기의 경우에는 구경이와 한 사람만 일부가 매출에 반영되면서 매출액 225, 영업이익 17억으로요 실적 턴어라운드에 성공을 했다고 하네요. 올해에는 별들에게 물어봐, 일루미네이션 등에 대한 매출 반영이 본격화되면서요 실적이 대폭 개선될 거래요. 지금은 이 회사가 좀 거의 한 적자?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회사인데 이제는 확실히 턴어라운드 될 거라는 거죠. 총 제작비 400억 이상의 대거 투입되는 별들에게 물어봐는, 이 별들에게 물어봐가 우주 관광과 우주인의 배경으로 만든 코미디, 우주 드라마네요. 네. 이제 이거에 대한 기대감이 조금 있네요. 별들에게 물어봐. 이게 제작비 400억 원으로 좀 돈이 많이 투자된 거고, 소설 겸 넷플릭스 오리지널인 이제 보건교사 안은영을 집필한 정세의 산책. 이제 OTT 이거를 만든 이 정세랑 작가의 이 일루미네이션 이게 있대요. 네. 이제 드라마 이제 케이팝에 대한 아이돌 멤버들이 나오면서 그 성장통을 겪는 그런 거잖아요. 이제 아이돌들이 이제 성장하는 그런 물들이 좀 나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매니지먼트가 42%, 콘텐츠 제작이 37%인 회사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그 밑에는 2015년부터 이제 쭉 이제 나온 이제 OTT 드라마들이죠. 이제 OTT 시장은 높긴 한데 이 회사의 매출을 보면 37%예요, OTT가. 이 부분이 더 늘지 않는 이상은 조금 힘들지 않을까. 그러니까 이게 매출 비중이 적어도 50%까지는 증가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저는 좀 그런 생각을 하네요. 그러니까 조금씩 이제 이 부분이 잘 된다고 생각한다면 회사 내에서 이제 늘리면 되는 부분이니까요. 실적을 보면 시가총액은 2115억, 2166억이고 부채 비율은 53% 정도 되네요. 실적은 적자 흑자 왔다 갔다 했는데 이제 4분기까지 하면 아마 적자가 나왔을 것 같은데 한번 볼까요? 네, 그렇네요. 465억에 10억. 근데 영업이익은 10억 정도. 총합해서 뭐 흑자네요. 그 단기순이익은 마이너스 2억 정도 나왔는데 그건 뭐 나쁘지는 않죠. 나쁘지는 않기 때문에요. 이 부분은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. 이 회사는 뭐 그런 것 때문에 실적으로 간다기보다는 OTT에 대해서 기대감. 아까 보면 나온 별들에게 물어봐 이런 작품들 있잖아요. 그런 기대감 때문에 가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.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를 좀 신경을 많이 쓰셔야 돼요. 일단 차트적으로 볼게요. 일단 여기를 보면 어, 이 박스권 하단 부분 이 부분을 터치를 했어요. 만원까지는 터치를 안하고 이 부분을 터치를 했었는데 이 부분을 이번에 한 번, 두 번 다시 터치를 하고 다시 재상승 중이에요. 그럼 이 부분이 바닥 부분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. 그 부분은 알 수 있는 부분이 지수보다 강하다, 약하다 부분을 알 수 있는 부분이에요. 이제 최근에는 지수보다 비슷했어요. 강하고 약하고는 없었는데 그걸 알 수 있는 부분은요. 이때 봐봐요. 지수가 하락했을 때 이 종목이 전저점을 이탈하면서 하락하냐 그 부분이에요.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도 전저점을 이탈하면서 이제 하락하는 부분이잖아요. 근데 이쪽도 바닥이라 생각을 했지만 결국엔 또 하락을 하기도 하고 그 부분이 좀 있긴 한데 항상 하락은 전저점 이탈하고 해요. 그리고 최근에는 이 바닥 부분을 뒤고 쌍바닥을 딛고 다시 재상승 중인 거거든요. 근데 봤을 때 거래량은 없었어요. 그렇다는 의미는요. 봐봐요. 거래량이 없었잖아요. 최근 상승해서. 그렇다는 경우는 다시 또 하락할 수도 있는 부분이기도 하고 아니면 이제 다시 하락하거나 횡보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고 다시 상승할 수도 있는 부분이기도 한데 거래량이 있다면 좀 확신이 들었겠죠. 네. 제가 봤을 때는 이 회사는 이제 들고 갈 거라면 한 16,000원?
16,000원에서 제가 봤을 땐 진짜 고점이랑 18,000원까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 이상은 보기 힘들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이게 보면 최근 이 주식은 어떻게 상승을 해요? 한 번에 상승하죠, 한 번에. 한 번에. 어. 그렇기 때문에 최근 이것도 한 번에 이 근처까지 상승할 수 있어요. 그럴 때는 매도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. 왜냐면 그 후에 그걸 계속 반납을 해버리니까요. 뭐 아까 별들에게 물어봐 그런 이슈 때문에 기대감 때문에 상승을 했으면요. 그걸 기대감이 또 꺼지면요. 그 기대감만큼 또 빠져요. 수급이 들어왔던 게. 그런 식으로 움직이기 때문에요. 제가 봤을 때는 이 회사를 어디까지 목표가를 잡고 한다기보다는요, 이렇게 한번 급등이 나올 때가 있잖아요. 급등이 나올 때. 이럴 때 매도하는 게 최고의 이제 매도 방법이 아닐까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. 이때도 부분도 그렇고요. 이 부분 이제 결국에는 이때 상한가를 갔잖아요. 상한가는 다음날에 파는 게 제일 좋아요. 상한가는 항상 상한가를 찍으면 다음날 대부분 상승을 해요. 여기 보면 이것도 10%까지 상승이 나왔잖아요. 그러니까 종가 대비해서 종가보다 높은 가격에 팔 확률이 되게 높았어요. 그리고 그 이후에 상승도 안 나왔고. 그러니까 항상 상한가가 나오면 다음날에 파시고요. 이번에 같은 경우에도요, 실적이 나쁘지 않고 그 기대감이 있다면 그 기대감 때문에 상승을 했을 때 매도를 하는 게 좋다. 그 다음에 다시 하락한다면 그때 다시 매수하고. 그런 식으로 트레이딩 관점에서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칠게요. 다들 수고하셨습니다.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종목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.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.